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많이 했어요. 비용을 많이 썼다. 이런 공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임 장관의 미국, 독일 출장에 대해서 방문 목적, 항공비, 체재비를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동훈 장관님 자료 좀 보셨습니까? 뭐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순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방문을 두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제 의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 부분은 전임 법무부 장관도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2021년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동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들이 총 10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총 비용은 항공비 2억 900만 원, 체재비 1억 7,100만 원, 도합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다녀왔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정권 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문 여비, 그다음에 항공비 비교를 해봤는데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서 경비를 좀 줄였습니까? 뭐 항공료 이런 거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뭐 항공권을 조금 낮게 책정하도록 했고 그 수행원의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 2021년 11월에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방문 목적을 통일 관련 전문가 대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역의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 강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 측에서 부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엿새 출장 가운데 항공비 4,400만 원, 체재비 3,84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 8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방문 목적이 한반도 평화관계 구축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정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기사는 베를린의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했더군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요. 우리가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바로 스타트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쓰려고 한 것은 잘못이지요. 그 부분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법무부에서 쓰려고 했지만은 이거는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독일에 가서도 스타트업이고 또 잡히지 않은 예산을 쓰려 한 부분도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지적까지 받았는데 임기 말에 법무부 장관이 지역에 공약을 한 게 바로 스타트업 파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장관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어떤
그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외유를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다시 한번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국민 세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업적집을 만들었는데요. 적책 성과의 첫 번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 위중교사 의혹 합동 감찰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무원들은 이런 한명숙 살리기를 법무부 장관을 업적으로 생각할까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보지 않아서 잘 특별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1,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요. 언론에서 모두 학살 인사라고 비판을 했던 검찰 인사를 업적집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제도 개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를 업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의 업적집을 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 자체는 뭐라 네, 박범계 의원님, 조수진 네. 의원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신상 발언입니까? 네, 조수진 의원님, 상대 의원님이시니까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하신 전임 장관 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그 충고를 유념을 하는데요. 지금 법무부에는 통일법무과가 있습니다. 통일법제 연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동안 잘 해온 그런 부서가 법무부고 법무부에 통일법무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법제와 관련된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전국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큰 축이 청년 창업, 그중에 스타트업 창업인데요. 스타트업 창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점이 법률적 보호입니다. 법률적 리스크가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전국에 일선 행정을 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무부에다가 스타트로라는 스타트업 창업 법률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독일 일정이었고요. 저는 제가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적을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을 그렇게 황급히 다녀올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일정 중에 평일에도 비어있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같은 레벨로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도 법무부에 남겨놨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께서 보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임 장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업적집 부분은 조순희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도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업적집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업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나름대로 표현이 업적집이어서 그렇지 뭐 업적집이라는 그러한 책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관행처럼 예, 그렇게 박범계 쓰여져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참, 우리 간사님들, 이 지점에서 좀 반드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와 관련해서, 지난 일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순간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현임 법무부 장관이 이 전임 법무부 장관의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자칫 모든 지적에 대해서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주시고 저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 운영상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